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의 사회를 맡은 원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세계 전람은 1994년부터 24년 동안 서울 국제 유아 교육전 앤 키즈 페어를 주최하는 유아 아동 보육 교육 전시 전문 주최사로서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유아 아동 교육을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아동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3일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우리나라 메이커 교육의 1세대인 이지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메이커라는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메이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메이커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끌어주시는 이지선 교수님이 메이커 교육의 현재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그리고 메이커 교육 실천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엄청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올해. 그쵸? 근데 과연 이게 뭘까라는 퀘스천도 많이 가지시고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 관점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세 시대 때는 직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시계가 집에 걸려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나가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근데 안타깝게도 40대 중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선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잘 안 됐어요. 먹을 게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면서 산업혁명이 생겨나고,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주도를 했었던 테크놀로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직 기술이나 뭐 운송수단, 증기기관차, 증기 엔진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생의 개념을 더 높이는 것, 사람들이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곳에서 나지 않는 작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어떤 그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과 동시에 먹을 게 좀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로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장의 개념이 생겨나고, 그때 공장의 개념이 생겨날 때 만들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의 학교의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의 교육의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만들어졌던 학교의 시스템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학교의 시스템과 많이 다른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교육의 형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로 이끌어오는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져야만 되고 게으른 것은 죄악이 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일해야만 사회의 계층이 높아질 수 있고 본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가 됐거든요. 한국만 해도 50년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 좋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빈곤층에 가까웠습니다. 빈곤국에 가까웠지만
고도로 경제 성장을 하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향수에 젖어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발전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에서 더 높은 계층에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교육에 한국만큼 이렇게 교육이 열성적인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에 몰입을 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아무리 지금의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대학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대기업에 좋은 대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것들이 40대 퇴직, 50대 전에 퇴직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를 바꿔주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죠. 과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업을 얻는다고 해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에서 봤을 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고등학생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을 기르시는 여러 교육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은 딜레마에 빠져 계세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해야 하지? 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죠. 사실 누구도 답은 알 수 없어요. 이 답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점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웹 2.0, 또 인터넷 이런 오픈과 개방과 협업의 사회로 오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한국에서 우리는 겪었죠. 우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호이냐면 한 군데로 봉건 시대처럼 한 군데로 뭔가 권력이 집중돼 있던 거 아니면 개개인의 힘이 없었던 시기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공평하게 됐는데 이 공평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나 경제로 인해서 공평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또 언론이나 이런 것도 공평하지 못했더라는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떤 시기냐면 모두 다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에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블록체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1인 미디어에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거든요. 기존에 있는 신문사, 우리 때만 해도 신문사는 정말 좋은 직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신문을 찍어내는 직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취업 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제 얼마 전에 제 학생 하나가 위워크라는 회사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관점을 항상 얘기하냐면 세상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뭘까? 너의 삶의 철학, 너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일하는 이 회사에서는 사실은 노동의 개념을 뉴칼라 쪽에 맞추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누군가와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하는 형태의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 협업해서 더 큰 일을 사회에 변혁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뉴칼라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봉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세 시대 봉건 시대를 거쳐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보면 가장 밑에 단계,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과 자아 실현의 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그 시대에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교육의 지향점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를 우리는 이때까지 학습을 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잘 외워야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외우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암기하는 수업들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창의성을 길러라. 융복합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떠오른 몇 가지 회사들을 떠올려 보세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떠오르죠. 많은 IT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윤리를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관점 중에 하나가 해커 윤리예요. 이 사람들은 1970년대 때 미니 컴퓨터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워즈니악만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시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창고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그런 애플 같은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상용 소프트웨어 개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홈브루 컴퓨터 클럽 같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근데 이들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태초로부터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은 인간 본성상 뭔가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인간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개발되어 왔습니다.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때 컴퓨터도 대학이나 정부에서 독점하는 컴퓨터에서 벗어나서 개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드웨어도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픈소스의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커지면서 인터넷이 융성하면서 일반 사람들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DIY, 너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do it together, 같이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군가 공개해 놓은 자료를 통해서 지금은 아주 어린아이도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세운상가에서 영메이커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금 막 뛰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캔 위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오늘 아침에 며칠 전에 수능을 끝내고 대학 입시 시험을 끝내고 오늘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왔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포항 굉장히 멀죠. 아침부터 KTX를 타고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세운상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오픈소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똑같은 것들을 교육하는 건 커다란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인가? 테크놀로지는 점점 더 발전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듯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저희 집은 되게 검정색 기와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금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다니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고 다녀요. 그런 우리는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클레이 셔키, 저는 이제 저의 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클레이 셔키셨는데요.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 SNS상의 연결성의 복잡성의 증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람들은 원래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것들에 의해서 단절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단절된 것들이 이제는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다시 합쳐지는 이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뭔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운동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만드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가 흥미있는 것,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같은 흐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메이커들이 스스로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이라고 데이도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선언,
마크 엣지. 안타깝게도 테크샵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크 엣지를 직접 만나서 듣고 또 샌프란시스코의 테크샵을 가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받았던 감동은 어떤 거였냐면, 마크 엣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과거처럼 자기가 특허를 내고 어떤 전문가를 고용해서 공장에다 돈을 주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스스로 이제 탁상 제조 기술이라고 하죠. 3D 프린터나 이런 레이저 커팅기 아니면 혼자서 스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완제품까지 끝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스스로 어떤 메인스트림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비즈니스의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비즈니스를 돈을 만들던 것들로 이해하고 학생들을 창업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의 원래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들을 같이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이커 운동을 이해해야 되고, 이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마크 엣지가 얘기했던 10가지 선언문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배우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즐겁게 배우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제가 인스트럭터블스.com에 처음으로 올렸었던 DIY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아이팟이 이 옆에 있는 아이팟이 한 180불 정도 했었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찾아보니까 13,000원짜리 아이팟이 중국산 그 MP3 플레이어가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킹해서 버튼을 해킹해서 패브릭 스위치를 만들어서 필로 그러니까 베개 아이팟을 만든 거죠. 그래서 슈퍼 아이팟, 정말 커다란 아이팟을 만들었고 저기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다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올렸을 때 인스트럭터블스는 어떤 사이트냐면 DIY의 위키피디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만드는 과정들을 공개해 놨어요. 저도 만드는 법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흥미있는 프로젝트를 했으니 다시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정말 초창기에 올렸기 때문에 제 아이디는 써니예요. SUN. 얼마나 초창기에 이 프로젝트를 했으면 아이디가 그렇게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나서 재밌는 현상들을 많이 겪었어요. 8단계에 거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만드는 방법은 각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지, 일러스트와 함께 사진과 함께 정말 열심히 설명해서 올려놨거든요. 제가 없더라도 누군가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는 이걸 보고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배움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 호주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가 있는 사람,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다른 프로젝트를 더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스트럭터블스 말고 제가 활동하는 많은 영메이커들은 구글 신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글에서 찾으면 없는 게 없다. 내가 생각하는 거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에 만드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3D 프린터나 아이두리노를 있어야지만 우리는 도구를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구를 갖춘다라는 것. 사실은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성에서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만드는 것들을 항상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도구들과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들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해 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가 필요 없습니다. 메이커 교육에서는 저희가 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올 상반기에 학생들하고 했었던 건데요. 영메이커들하고 직접 만들었어요. 바퀴가 달린 캐스터가 달린 그 카트를 통해서 카트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해서 담고
재료를 닮았죠. 먼저 재료와 도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도구를 구매하고 재료를 구했죠.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기 쉬운,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공간을 창조하고 이 도구를 갖춘 공간을 창조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몰입감이 커졌어요. 아, 내가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만들기, 정말 중요한 거죠. 메이커 중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부모님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세운상가에서 많은 친구들이 직접 만들고 있어요. 키트를 주시나요? 과학 키트를 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키트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선 키트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와서 자신의 아이디어, 팀으로 또는 개인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똑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비록 본인이 인터넷을 찾아서 만들면서 배우면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어떻게 자기가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가, 본인만의 프로세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실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는 실제 이제 아직 후원을 찾고 있긴 하지만 캠프를 운영하고 싶어요. 저번에는 하루 종일 모든 아이들, 500명의 아이들이 학교, 그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고 해서 옛날 일본인 학교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모두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상도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고 자기 것들을 즐기고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들 행복해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배웠고, 지금 다음번에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것들을 즐겁게 만들면 즐겁게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는 나눠주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저는 유학을 갔을 때 처음 이 피지컬 컴퓨팅 뭐 이런 로봇 만들기에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 아이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레이저 커팅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전기전자회로 이런 거 몰랐지만 제가 거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인스트럭터블스 구글 같은 걸 통해서 배웠고, 제가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아, 나는 수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인터랙티브 케이크, 뭔가 블럭을 잘 쌓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이런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3D 프린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레이저 커팅에 레이저 커팅 원리를 생각한 다음에 그 전개도를 다 그려가지고 아크릴로 적층으로 쌓아가지고 입체로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고, 거기 안에 회로를 넣어서 완성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2007년도 메이커 페어에 인터랙티브 케이크로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 옆에 알두리노를 맨 처음에 만드셨던 분 중에 하나인 타마이고 선생님이 같이 전시를 했었고, 저도 이제 전시를 했었고, 이제 저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블럭을 꽂을 때마다 불이 들어오게 하고, 초를 꽂으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후 부르면 내 딸 사랑해,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mp3에 랜덤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자체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것들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피스를 찍찍이 같은 걸로 붙여갖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 메이커 페어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팅커링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저는 전기전자 회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 친구는 벌써 로봇을 만들어, 저 친구 벌써 드론을 만들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겪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똑같이 만든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팅커링이라는 거는 단기간 내에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 자기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계속 연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교육에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질 않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에 그런 여유를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이 프로젝트를 고안을 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특히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개발 회사도 다녔고 이 IT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자였고 저 혼자 여자였습니다. 제 훈민정음 때 우리나라 워드 프로그램이죠. 워드 프로그램에서 제가 첫 번째 여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팀에. 그러면 항상 남자인데 혼자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인 것들이, 그러니까 젠더 쪽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남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취향적인 IT 산업은 꽤 많지만 이 양성이 균형을 잃은 그런 아이디어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단일 민족이에요.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다문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계층 간의 벽이 너무 심해요. 남녀 성별에 대한 벽도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테크놀로지에서 창의성은 더 다양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가르치면 어떨까? 이 과학을 가르쳐서 딸의 그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자기 아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야. 아, 우리 엄마도 테크놀로지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느질 회로라고 하는 테크 DIY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과학을 쉽게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바느질을 통해서 본인의 프로페셔널을 보여주면서 아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제가 메이커 페어에 나가면 제 프로젝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많은 엄마들이, 많은 부모들이 제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느질 회로를 통해서 40대, 50대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라이트 센서를 이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신 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50대세요. 근데 저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짝반짝 바느질 회로 만들기, 이 책은 국문으로 나와 있고요. 메이크 미디어사에서 나온 테크 DIY라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럼 어디다 쓰이냐? 바느질 회로라는 건요, 앞으로 웨어러블 컴퓨팅 쪽에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어러블,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2007년, 2008년에 시작했던 많은 친구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한 전기전자 회로의 기초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여성 테크놀로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인볼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맨 처음부터 그냥 딴색이야, 저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10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을 공유합니다. 공유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메이커 페어 나갔을 때, 2016년에 나갔을 때 저희 앞에서 전시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국 미국 바느질 협회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뜨개질도 가르치고 코바느질도 가르치고 수혜도 가르치세요. 근데 이 분들이 이 워크숍으로 오실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무료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세요. 되게 놀랐거든요.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봬요. 지금 10년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원 활동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한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인생에서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통해서 너무 행복했대요. 그걸 할 때. 근데 그런 행복함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기행위가 있습니다. 이타적 행위. 우리는 왜 만들까? 우리는 왜 배울까? 라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든 이의 영혼을 담아서 그것을 퍼지도록 해야 한다.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얻고 일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의 영혼을 퍼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육에서 지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옆에서 전시했던 전시자들이에요. 메이커 소울클럽이라는 그 그룹이었는데요. 이 알렉스라는 친구는 저희 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장애인이에요. 이 엄마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근데 장애인인데 이 장애인 엄마는 레이저 커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레이저 커팅을 가르치고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모노폴리 저 레이저 커팅 그 게임판을 갖고 나와서 같이 전시를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과정이었고, 장애인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와서, 분명히 이분은 아이두리노가 있기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셨겠지만 아이두리노를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센서나 이런 것들을 모듈별로 쭉 만들어 놓고 가시면 정말 열심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의자에 앉아서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또 메이커 헬스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의료기기를 DIY 형태로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메이크업 페어를 통해서 참여하기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1년 동안 만들었었던 재밌던 일들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메이커들과 나누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런 메이크업 페어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이런 지역에서 이미 메이커 교육 쪽으로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첫째 날 메이크업 페어가 끝나고 나면 첫째 날 제일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전시를 했던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거. 여러분 그 클라우드 펀딩 아시죠? 킥스타터 같은 것들인데요. 이 팬케이크 봇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딸 둘이 있어요. 이 딸 둘이 아침에 팬케이크를 먹을 때 딸이 그림을 그리면 그 모양대로 팬케이크를 구워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린터기 DIY 문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핸드폰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면 저 모양대로 팬케이크를 구워주는 팬케이크 봇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침마다 뭐 만들기를 하나 봐요. 아침에 저 바느질 회로를 만든 거를 가지고 트위터로 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 반대편에서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 상실감에 젖어 있어요. 우리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나는 그냥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싶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이런 굉장한 상실감에 빠져 있거든요.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거죠.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협업과 공유와 개방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육이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팹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료를 찾고 싶으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에듀케이션 쪽에서 하는 팹런 컨퍼런스가 있고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나왔던 메이커 센터드 러닝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디자인 띵킹 쪽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믿음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단순히 로봇을 가르치거나 아이두리노를 가르치시는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견만리 로봇 시대의 인간의 자리는 해서 제 친구가 여기 그 뉴욕 맨하튼의 메리마운틴 팬랩의 제임스 덱이라고 그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자 학교고요. 여자 사립학교고 이 학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이 팬랩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다양한 도구들을 쉽게 안전 교육을 받고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수업 때는 의수를 만드는 거를 했어요. 근데 의수를 만들 때 우리는 의수 키트를 줘요. 한국에서는. 의수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주는 방면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수라는 건 어떤 거죠? 어떤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행위예요. 그 집어서 옮기는 행위에 대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런 스팀 교육을 한번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는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메이커 교육에서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죠. 모든 어린이들은 메이커다. 그래서 장애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공공 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메이커 중심 학습의 이점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학생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에서 가장 중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기고 누구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면서 공유하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선 아이들을 데리고 세운상 가던 방산시장이던 다양한 곳을 다녀요. 그리고 그 다양한 곳들에서 어떤 재료들이 만들어지는지 저런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방산시장 가면 뭐 거기는 공예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재활용품을 분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이제 똑딱이 폴더폰인데 폴더폰 안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실제 살펴볼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운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면 너의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서 전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전개도를 그리는 거죠. 설계도를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통해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발전시키는 정교한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 친구는 사실 IoT 홈을 만들었어요. 스마트 홈을 만들겠다가 목표였는데 스마트 홈을 만들기에는 맨 처음부터 센서나 이런 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부터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고 났더니 그 안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불을 먼저 껐다 켰다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게 하는 모터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자동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하는 알두리노를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잘 나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페어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이 모든 과정은 만들고 기록하고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만들고 기록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반드시 되고 본인이 보고 배웠다면 남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에게 또는 자녀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왜 만드니? 이 얘기는 꼭 너는 왜 공부하니랑 같습니다. 그리고 너가 공부하는 결과물이 실제로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실천하는 학생들 지금 와서 자원봉사 오늘 아침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이런 일들을 이뤄내고 있고요. 저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한국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적합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에 동참하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메이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맨 끝에 스케치만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50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사진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걸 갖고 나온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 정말 잘했어.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은 칭찬이 이 친구들의 다음 프로젝트에 영감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으면 아, 그래, 나 다음엔 이걸 더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공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DIY 오픈소스를 통해서 이거는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는 playmaker.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의 구체적인 꿈을 그려서 무엇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공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예요. 공유하는 문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공유를 잘하지만 온라인으로 공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맞게끔 공유하는 활동들을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변화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nstructable.com이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곳에 가서 한번 슈퍼 아이팟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커 교육 현재와 가능성에 대한 이지선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